자, 오늘은 15강 가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등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실 때 구분 건물 등기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워갖고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 하시냐면 이거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쭉 참고 있다가 이 가등기 공부할 때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래서 또 학원을 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절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충분히 이 가등기도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좀 공부해 두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누가 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조카하고 뭐 했어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저씨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조카 을아 너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 주겠다라고 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 자 그럼 계약을 맺으면 이 조카라고 하는 을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뭘 장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무엇을 자 이렇게 청구권을 이 청구권을 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자 임시 가등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금 계약에서 발생하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었으면 이 을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2번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무엇을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등기 자 등기는 등기인데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임시적인 가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가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가등기는 뭘 보존하기 위해서 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청구권은 자, 무슨 청구권? 이 청구권은 뭐예요?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해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절대 자,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물권적.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청구권은 청구권인데 자, 이미 이미 물권 변동이 생긴 거니까 장차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해서 자, 가지는 그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하는 거지. 이미 물권 변동이 생긴 물권적 청구권은 자,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청구권 이 흔히 말하는 가등기 하는 청구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의를 보시면 등기는 실체법상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등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등기 종류를 공부할 때 자, 바로 이제 종국등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국등기를 예비등기하고 대립하고 가등기는 본등기와 대립되는 개념이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본등기 순위 보존을 위해서 본등기 준비 절차를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예비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가등기에 뭐라고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가등기 요건을 하게 되면 자, 가등기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를 한번 보게 되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자, 기본적으로 표제분 안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갑구나 을구의 권리에 자, 설정. 자, 그다음 이전. 설정 이전, 변경. 자, 그다음에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가등기는 장래, 기타 장래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확정될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그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그 다음에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인데,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뭐예요? 일단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매매 예약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이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물론 이제 가등기 요건에서 거기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일 거 이렇게 써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본등기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유치권 신경 쓸 거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환매권 설정 가등기도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이제 거기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여부에서 이 보존등기는 뭐가 없으므로 가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뭐가 안 된다? 가등기가 안 된다. 중요합니다.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등기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참 매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칠판에 계속 쓰는 내용들을 잘 여러분이 정리해서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방금 여기 설명한 게 이제 쌍가루 2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1번의 권리에 이게 설정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이게 정지조건부예요. 아저씨하고 누구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는 다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시기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고, 자, 시기부는 장래 뭐예요.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니까. 자, 중도금은 2016년에 17년에 주고 마지막 잔금은 19년도에 주겠다 해서 마지막 잔금 주는 날 장래 뭐예요. 장래 물권 변동을 뭐예요. 완성시키겠다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1, 2, 3번 기타 장래 확정된 청구권에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해갖고 자,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해갖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찍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완기해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가등기 얘기하게 되면 가청체입니다. 가청체. 가청체다 아니 가청체. 무슨 얘기냐면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이고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이지 절대 뭐가 아니고 물권적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청구권이라는 세 글자니까 그 권시기, 그죠?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루빵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배고프시면 꼭 소보루빵 드실 때 되면 꼭 하나 드시면서 뭐라 외우자는 얘기예요, 이거.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루 싫어한다. 가청체와 권시기는 소보루 싫어한다. 그렇게 꼭 좀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암기해서 뭐예요? 자,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잘 찍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에서 한번 가등기 허용이 문제되는 경우 써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뭐예요? 내용이 동일한 중복가등기 허용 여부에서 가능해요. 가등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보면 큰 조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가등기된 부동산의 또 다른 가등기. 우리가 이게 이중의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번쯤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봐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가 절대 무효가 됐다. 그럼 절대 무효가 됐을 때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뭐예요? 갑. 자, 2번 이전 등기 했죠? 했다는 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와 뭐예요? 해제가 된 경우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에는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이 권리를 뭐 한다는 게 소멸한다는 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는 자 뭐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한마디로 뭐 안 해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이 등기는 소멸된다는 게. 다만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뭐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처분 요건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뭐예요? 처분을 못 한다는 게.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뭐예요? 예비적인 단계로서 그 청구권을 보존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뭐예요? 권리가 소멸되는 뭐예요? 권리가 소멸됐죠? 다만 뭐예요? 다만 처분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물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은 그 가등기에서 말하는 그런 청구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절대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꼭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제 이전 여부 3번 그 내용은 좀 봐줘야 되겠죠. 가등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가등기 이전 등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자 우리가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네, 이전할 수. 자 가등기 이전 등기 하는데 하여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모든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는 다 뭘 하라고? 다 부기 등기를 합니다. 언제나 뭘 한다는 게 부기 등기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 언제나 뭐라고?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거기 4번하고 뭐예요? 4번하고 5번은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4번과 5번은 표제부는 가등기에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 몇 번까지만 1번, 2번, 3번까지만 한번 눈여겨 한번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등기가 가능하냐, 가등기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가 뭐한 거 이거 가등기가 자 불가능한 건 이제 방금 봤고 가등기가 가능한 거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거기 이제 채권적 이입 공부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자 내용을 한번 또 붙이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자니까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 가등기 권리를 절대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이전 금지, 처분 금지 있죠? 그 이전 금지 뭐가 가능해 이거 가압류라든가. 자, 그다음에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등기 권리 이전 금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자, 근데 절대 뭐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이렇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금지 뭐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절대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한번 이것도 이제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런 데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꼭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뭐라고? 자, 우리가 이 그 뭐 가건이 있죠? 가건이. 뭐 조건이라고 뭐 옛날에 그 무슨 그죠? 2PM인가 뭐예요? 2AM인가 뭐 있는데 그런 그 아이돌 가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뭐예요? 누구는 가건이는 뭐예요? 가건이는 어디에 있지? 가압초에 있지. 어디 없다고 이거? 가번초에 없다. 이렇게 가번초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자니 가건이는 어디 숨어 있다고? 가압초에 있지. 어디 없다고? 가번초에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뭐가 이 가처분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가처분 가처분 앞에 절대 뭐예요? 본등기 오는 거 있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한번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거기 신청 절차 나오죠? 일단 신청 절차 나오면 가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이거?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누가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공동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가 있어요, 이거? 단독 신청이 있습니다. 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저씨가 안 해주면 우리 뭐예요? 소송을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이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등기 있죠? 법원에 가등기 자, 가처분 뭐에 의해서 명령 정본 있죠? 이 명령 정본을 가지고 뭐가 가능해 이거?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명령 정본 자, 가가처 명단 이렇게 가가처 명 단독 신청이다. 가가처 명단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단. 한번 다시 해보세요. 가가처 명단. 한 번만 더. 가가처 명단.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이 반복시키냐면 이게 꼭 시험에 나올 때는 뭐로 나오냐면 자, 단독 뭐예요? 단독 신청인데 자,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해서 등기가 가능하다. 꼭 그렇게 나와요. 그거 틀린 말이다. 주의해서 좀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래서 여기 그 2번에 그 단독 신청이다. 꼭 좀 주의해서 잘 좀 봐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여러분 진짜 중요하진 않아요. 첨부 정보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첨부 정보 중에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거기 뭐 토지거래 이렇게 나오죠? 이 토지거래하고 가서 첨부한다. 그건 추천놓고 받으셔야 돼요. 토지거래하고 가서는 첨부한다. 그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외우고 가청체는 자, 가청체라는 사람은 청구권이 세 글자니까 가청체와 건식이라는 사람은 무슨 빵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건이는 가압체 있지 가분체 없다. 그 다음에 가가처 명단. 자,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자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4번 가등기 실행인데 가등기 실행은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나중에 해달라고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래요.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이렇게 저당권이 된 거에 대해서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처음부터 뭐 한다는 게 부기등식을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라면 그 가등기도 주등기라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그 가등기도 뭐예요?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 형식에서 결정되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이므로 주등기이므로 주등기 형식을 하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 지상권 아래 부기등기 하니까 가등기도 뭘 한다는 게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가등기 효력은 이제 앞에서 한번 연구했지만 가등기는 뭐예요? 효력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가등기는 본등기가 안 돼 있다면 가등기는 뭐예요? 그 순위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존하고 있다? 순위만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합격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요 본등기가 순위가 뭐예요? 확정되니까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절대 가등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갑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소유권 전기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를 보존하니까 3번보다 선순위니까 이건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사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본등기 순위 보존 효력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 순위에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 2번 그 추정력 나오는데 쌍가리 2번 추정력 나오는데 절대 그런 추정력 효력이 없다니까요. 물권 변동 효력도 없고. 근데 다만 자, 다만 뭐예요? 다만 그 담보가등기 효력은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인데 이 저당권 같은 실체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우선 변제 효력과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분 확인 문제에 나오지만 자, 이 가등기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15회 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가등기에서 가등기한 본등기라면 그 본등기 순위는 뭐 해야 한다? 가등기 순위해야 한다. 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자, 이 기억은 맞는 지문이니까.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 맞는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 뭐예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다. 그러면 자, 니은도 보니까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여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구권. 자, 그다음에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 장래 확정 청구권 있죠? 요것도 허용되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이 뭐예요? 둘, 넷, 6개지만 이 박스 문제는 그냥 이렇게 2개만 제대로 딱 보게 되면 확실하게 또 확인된다는 거예요. 다 읽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이렇게 무조건 다 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뭐 제대로 하나만 제대로 한두 개만 딱 2개만 하나나 2개만 제대로 딱 알면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제 디귿을 보면 가등기 후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한마디로 뭐냐면 가등기를 한 다음에 이 가등기권자가 사망했거나 자, 의무자 아저씨가 사망했거나 둘 중에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등기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돌아가신 분의 자식하고 자, 그 지금 살아있는 사람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자, 본등기를 하면 된다. 이 니은과 디귿과 니을이 그 얘기예요. 디귿과 니을이 그 얘기니까. 자, 디귿과 니을은 맞는 얘기고. 그다음 자, 비읍에 판례는 본등기 가등기를 인정한다. 절대 판례는 뭐예요? 자, 소보루빵 싫어한다 그랬죠? 요거 잘 보자. 소보루빵 싫어하니까 절대 앞에 판례라고 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진짜 인정했나? 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자.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일단 뭐가 빠져야 돼요? 일단 비읍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딱 봐갖고 뭐예요? 비읍이 짧으니까 그거 먼저 보면 판례는 본등기 가등기 인정한다. 틀렸으니까 뭐가 비읍 들어가면 틀려.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3번, 4번, 5번에서 이제 아까 기억 맞으니까 3번이냐 4번이냐 이제 봐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자, 니은 보고. 하여튼 어떠한 방식이든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푸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그거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입니다. 그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조카애가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본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등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 이게 본등기 할 때. 자, 본등기 할 때. 그러면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중요해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중요하다.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해놨는데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삼자한테 처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때 가등기는 뭐예요? 무슨 대항력이 있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무자는 누구냐면 가등기 씨. 이렇게 가등기 씨 등기 의무자 있죠? 그래서 의무자는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 씨 이렇게 가등기 씨. 자, 가등기 씨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뭐 할 때도 등기 의무자다.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다. 절대 누가 아니라고 이거.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 꼭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그 신청인 공동인청의 원칙이라 했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뭐예요? 등기의 적용.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공동을 하면 된다라고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자의 판단. 그래서 거기 기억, 소유권의 가등기, 갑 소유권, 소유권의 가등기, 병 소유권 순차로 되기 때문에는 본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권자 병이 아니라 누구라고? 가등기 의무자 갑이다. 그게 중요해요. 뭐 저당권의 가등기 이제 일단 뭐 신경 쓸 거 없고. 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니까 항상 뭐예요? 항상 가등기 시에 뭐한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뭐 할 때도 본등기 할 때도 등기 의무자다. 잘 기억해 달라니까요. 자, 꼭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왜 가등기를 이렇게 별표하지 않냐면 다 중요해요. 아까 좀 뭐 보지 말라는 거 빼고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니까. 자, 별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매년 나오는 시험 거의 매년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칠판에 쓴 내용 정도는 뭐예요? 무조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A, B, C다 이게. 그러면 자, 다수의 가등기 권자 얘기죠?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뭐예요? 권리자 중. 권리자 중에 누구는 이거 1위는 1위죠? 1위는. 자, 뭐 이건 가등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권리자가 아니니까. 절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는 못해요. 다만 자, 자기 몸 안에 이거 자기 지분만에 뭐는 가능해 이거. 본등기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자, 우리 작년 시험에도 자, 나왔던 지문입니다. 꼭 중요하니까 잘 받을 필요가 있어. 자, 자기 지분만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보상 없다.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만 안 되고 다 된다니. 그래서 이렇게 본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꼭 받으자니. 자,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여기서 이제 첨부정보 얘기했을 때 보통 본등기 할 때는 이전등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인감명도 첨부해야 되고 또 이제 뭐예요? 또 자, 만약에 그게 판결에서 매매 이전 등기 할 때는 뭐예요? 검인도 받아야 되고 자, 다 일반적인 이전 등기 할 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거기 본등기의 조치 나오죠? 본등기의 조치. 그래서 자, 중간 처분 등기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 처분 등기는 자,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 얘기입니다. 중간 이렇게 중간 처분 등기입니다. 자,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이거? 순위가 아까 밀리니까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직권 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소할 수 없는 권리가 있어요. 말소할 수 없는 자, 이거 없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권리. 자, 없는 권리 뭐냐면 자, 말소할 수 없는 권리. 자, 어디 뭐예요? 나중에 중간 처분 등기에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않는 권리가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이렇게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자, 가압류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죠? 이 가압류 등기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이거. 소송 중이니까. 자, 말소 대상이 아니다, 부자님.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아저씨. 자,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초음권의 무슨 등기? 가등기 을.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여기 3번으로 만약에 뭐가 들어가면 가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가처분은 갑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근데 을의 뭐예요? 을의 채권자라든가 을의 다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을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법원에 촉탁해서 여기 2-1번 뭐가 들어와요? 가압류나 가처분 들어온다. 그럼 이거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말라니까 이거. 말소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일단 중간 처분 등기는 자,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직권 말소한 다음에 그 누가 그 사실을 그렇죠? 맨 밑에 줄에 보면 그 밑에 줄에 한번 이 경우 등기관이 가등기 외에 등기를 뭐 할 때는 말소할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고용 명의자한테 뭐 해준다는 게 이거. 통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먼저 통지하고 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는데 먼저 통지를 먼저 직권 말소하겠다고 먼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뭐 통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말소를 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통지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직권 말소 정리가 안 되는 거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기억에 그 당해라고 하는 말 있죠? 당해. 당해는 뭐예요? 거꾸로 읽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민법학자께서 그냥 해당 가게 되면 우리 일반인이라고 말하는 게 똑같으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을 거꾸로 읽으니까 뭐냐고 당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당의 그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그 기억과 니은 두 가지는 일단 중요해요. 두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두 가지라도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그 디귿을 한번 보면 가등기 전이라고 돼 있죠. 전 한번 동그라미 전. 그 가등기 전이니까 직권말소하는 것은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 중간이지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던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에 자 그렇게 일단 디귿은 뭐예요? 전이라고 한 것만 이해만 해두시고 기억과 이유는 무조건 뭐예요? 암기할 사항입니다. 꼭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등기인데 가등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졌죠? 그럼 떨어지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시험에 떨어지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아저씨가 을한테 뭐예요? 꼴도 보기 싫다. 네가 가서 말소하라 그래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니.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는 뭐가 원칙인데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모두 가능하다는 게 이거. 단독 신청 말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공동으로 한데 단독 신청 말소는 그 가등기 의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 누가 이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이렇게 가등기 명인이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자, 가등기 명인을 뭘 받아서 이거? 가등기 자, 명인의 승낙서 첨부해서 자,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상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건 가등기 말소 그것뿐이 없어요. 아무나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법에 정해주기를 이거는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도 뭘 받아서 승낙서 첨부해서 그러니까 아저씨도 뭐예요? 당연히 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도 뭐예요? 명인의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니은에 그런 말 써있죠?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모여서 첨부해서 이해관계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니.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넘겨보시면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자 23회 때 문제인데 얼마 안 됐죠? 자, 올해가 27회 시험이니까 23회 때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1번에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가가처 명령이죠? 명령은 촉탁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이다 그랬죠? 그거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이전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본등기죠. 중간처 본등기죠? 이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하면 안 돼요. 방금 얘기했죠. 이 가압류나 가처 본등기는 소송 중이니까. 나중에 또 헷갈리지 마시고 소송 중이다라고 말소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주 나오죠. 장내 보존된 청구권 이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에 의한 등기상 방금 얘기한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도 뭐예요? 가등기 명인에 뭘 받아서 자 승낙서 받아서 단독 신청 가능하다. 이거 방금 배운 거예요. 요게 이제 답이다.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의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지상권 설정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럼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자,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같이 병존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가등기를 정리해 봤는데 이 가등기는 뭐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좀 뭐예요? 올해 꼭 한 문제 또 나오니까 자 암기 좀 해두시고 거기 부기등기 나오죠? 그 앞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웠냐면 뭐예요? 자, 누구는 자, 이게 뭐냐면 그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절세생활을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그거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 두 가지 뭔데? 자,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자, 갑구일구의 말소등기는 언제나 뭐래요?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뭐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거. 또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또 주등기 또는 뭘 하는 거, 주등기 또는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꼭 시험 문제의 답으로 나올 것은 반드시 좀 암기 좀 해두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주등기 하는 거 앞에서 이제 각종 등기를 배웠으니까 자, 꼭 두 가지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부동산 표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갑구의 소유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뭐예요? 말소 등기가 있죠? 어떤 권리를 말소하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뭘 하자? 언제나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부기등기한 거 외우라 했어요. 뭐라고? 등표가. 이렇게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부기 왜 이랬죠? 그래서 등기명인의 표시변경 등기, 권리질권 등기, 환매특약 등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의 이전 등기 언제나 부기 등기 반드시 위입니다. 그다음에 자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주부. 자 주부 얘기죠. 주부. 주등기 부기 등기. 주부 누구는 권변경은. 자 권변경은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뜰시장 같은 데 가서 아이가 뭐예요? 아이가 만들어 놓은 아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을 내다 파는 알뜰한 뭐예요? 알뜰한 주부님이 계시죠? 그런 주부님은 자 그런 주부님은 뭐예요? 그런 주부님은 자 그 자기가 아이들이 입은 것을 내다 파니까 주부 권변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말에 이제 그 물건 팔다가 5시에 뭐 알뜰시장 문 닫는다 그러니까 말에는 저가로 뭐 한 2,000원에 팔던 건 이제 다 500원씩 떨이로 해갖고 말에 저가로 처분했다. 이제 그렇게 연상해서 한번 외워보시면 일단 자 권리변경 등기죠. 앞에서 배웠죠. 권리변경 등기는 자 이렇게 권리변경 등기는 뭐가 원칙이에요? 주등기 자 부기등기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변경 부기등기 원칙이죠. 근데 이해관계 내 승낙서와 판결서 이승판 업주 없으면 주등기 하라 그랬죠. 그거 이제 기억해 보시고 이거 주등기 부기 가능하다. 그다음에 말세복 등기 전부는 주등기고 일부는 부기등기고 그죠? 그다음에 저당권 얘기입니다. 저당권 소유권이 대상이라면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대상이라면 뭐라고 부기등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방금 배운 가등기 있죠. 가등기 자 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뭐예요? 부기등기로 그죠? 그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방금 뭐예요? 이 소유권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로 해요. 근데 아까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아까 2-1번 그렇게 했죠?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요 꼭 뭐예요? 요 주등기로 하는 거, 부기등기로 하는 거, 주등기 부기.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 형식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신청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게 우리가 한 10년 안 나오다가 자 작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 1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10년 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9년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자 기본적인 것만 한번 이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이렇게 등기관에 부당한 뭐예요? 부당한 자 뭐에 대해서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인청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쌍가리본의 말 그대로 등기관의 처분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어디에다가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써 있어요. 무슨 결정이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처분이 등본교부도 안 해주고 그죠? 열람시도 안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등기관의 부당한 것은 부당한 뭐예요? 결정 처분은 부당한 것은 뭐가 있고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고 뭐예요? 적극적 부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은 뭐예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자 뭐 했다는 게 이거 각하를 했다니 각하 했다니. 자 적극적 부당은 각하할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이거 실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각하당할 그런 등기 신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을 한다는 게. 근데 등기관이 뭐 했으니까 각하해버렸으니까 각하한 거에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각하사유는 몇 조? 29조에 뭐예요? 1호부터 자 11호까지 11개의 각하사유가 있는데 무조건 각하하면 뭐예요? 왜 각하냐 억울하다. 하여튼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예요?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등기를 각하할 것을 등기를 실행했죠? 적극적 부당인데 실행한 것은 뭐예요? 이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이것은 29조 1호 관할권 위반하고 뭐예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이것은 뭐예요? 자 이것은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뭐 하는데 이거 직권말사하는데 만약에 뭐 왜 등기관은 너 이거 직권말사하지 않냐고 뭐예요? 여기 뭐가 하나다니 이거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몇 호부터 이거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는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그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이것은 유효한 등기로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인청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게 이거. 소송 문제다. 이게 판례니까
대법원 판례니까 소송을 하라. 이제 그러니까 소송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래서 쌍가로 이제 이번에 참고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이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의신청 한다든가 이쪽에 뭐예요? 대법원 판례한다든가 이렇게 구별하라는 게. 자, 그러면 거기 이의신청의 요건 그래서 거기 결정 처분의 의미 또 이제 처분의 부당 얘기하죠? 부당 얘기인데 각각 얘기한 것이고. 그 넘겨보시면 거기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있죠?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래서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은 각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신청인은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각하한 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극적 부당은 A하고 B를 나눴고 A는 뭐라고? 29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각가사에 불구하고 등기가 이제 실행된 경우 강가라고 하는 것은 미처 놓치고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1호하고 2호만 인정하는 것이지 메토는 나머지는 다 뭐하라는 얘기니까 소송에서 결정한다. 그게 B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의 판단 시점 있죠? 항상 기본적으로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한 그 이의 판단 시점. 무슨 판단, 이의를 할 건가 말까 그런가 뭐예요? 판단 시점은 뭐라고? 등기관의 뭐예요? 부당한 결정과 뭐예요? 처분시를 기준해지 시간 절대 뭐예요? 결정시, 결정과 처분시 있죠? 등기관의 뭐예요?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 작년시험의 답이죠? 새로운 사실과 뭐에 의해서 증거를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 기억하자.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인정해서 판단 시점 한번 정리해 주자는 게.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못하고 결정과 처분시를 기준한다. 그 다음에 각하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하나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등기가 실행된 것은 뭐에 대해서만 관할권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자는 게. 그 다음에 거기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 그 부당한 판단 시점 아래 그 이의신청이 나오죠? 그 신청인은 뭐예요? 이의신청인은 이렇게 신청인은 일단 등기는 뭐가 됐으면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가 뭐가 됐으면 요 얘기예요 지금. 실행됐으면 누가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이해관계 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해관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이해관계는 채권자 있죠? 채권자. 채권자는 뭐예요? 이해관계 된다. 대신청이 채권자. 이해관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 신청과 이제 신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이의신청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항상 누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은 네 글자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지방법원에 해요. 근데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이의신청서 있죠? 요 신청서는 어디에? 이 관할등기소에 합니다.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다. 관할등기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의신청과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신청서는 5글자니까 어디? 관할등기소. 이의신청은 몇 글자니까? 4글자니까 어디? 지방법원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 신청하죠? 각하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하당하니까 누가 신청인은 누구라고? 당사자입니다. 억울해서 뭐 한다는 게 이의신청한다는. 그 이의신청서는 어디 낸다는 신청서는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 내죠. 그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신청서 받아보고 이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등기 받아주면 돼요. 이의 없다. 그러면 어디 3일 이내 송부를 합니다. 어디로? 지방법원으로.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데 이유 있다. 이유 없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유 있다. 그 다음에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이 법원은 뭐예요? 법원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때 갑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병이란 사람하고 다시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누구하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위 문제가 생겨요. 순위 문제. 그 순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 갑하고 을의 등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뭐예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익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뭐가 가능해? 2인칭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등기관은 집행정지 효력도 없어요. 집행정지 효력도 뭐예요? 효력도 없다.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등기신청을 등기사무가 집행되는 그런 효력이 없어요. 등기를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갑의 등기부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의 순위로 해서 이 법원은 뭐 하기 전에 결정 전에 뭘 명해줘야 돼? 이거 가등기를 명한다. 가등기를 명한다. 그래서 여기 자,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누가 앞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을 앞으로 해준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가등기 해주면 2번 얘 등기 받아줘갖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나중에 뭐예요? 여기서 자, 니네가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뭐 이유가 있으니까 본등기 하라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이 누구보다 병보다 이제 순위가 확보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보시면 절차 그래서 자, 이의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고 자, 거기 나왔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한다 써 있죠? 항상 뭐예요? 등기소 경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만 이는 당해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관할지방법원의 이의신청이니까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신청서는 등기소다 이게. 그다음에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이의는 집행경 효력이 없다 그랬죠? 기간도 제한이 없다 그랬죠? 방금 이 얘기해 지금 절대 기간이 제한이 없고 정지에 대한 효력이 없으니까 등기 사무를 받아준다.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이의신청이 이제 등기관의 조치 그래서 자 이의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뭐예요? 등기를 만약에 뭐예요? 각하한 것은 받아주고 실행한 것은 직권 말소하고 이유가 없다면 송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 거기 이번에 뭐예요?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그래서 거기에 누가 그 등기 이의 있다는 취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제 이해관계인이 통지한 후 자 며칠 이내 3일 이내 어디 보낸다 그랬어 이거. 지방법원에 보낸다 그랬죠? 그다음에 자 어디에 법원의 조치에서 법원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이 전인데 후로 나왔으니까 요 전. 요거 보셔야 돼요. 전에 결정 전에 가등기 명한다.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이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까지. 근데 이제 이의신청은 작년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뭐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요즘 잘 좀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각할 때 이의신청은 다 하는데 실행하면 뭐예요? 뭐만 지금 1호하고 2호만 한다. 이런 거 있죠? 요런 내용을 좀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정리를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지적법에 관해서 공간정보 있죠?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